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 기소해야지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 검찰 내부 비위를 감찰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던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기의 감찰 과정에서 여러 의문스러운 장면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한 변호사는 2020년 검언 유착 감찰을 보고하던 당시 윤 전 총장이 강하게 경로했다고 증언하며 그 시기 검찰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간 인물. 한동수 전 감찰부장. 주가 조작의 주범은 김건희.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 일면에서 던진 이 질문에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김건 씨의 1심 판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법의 저울은 공정할까? 10년 동안 갖가지 의혹에 휩싸였던 김건 씨.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그녀에게 놀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적은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권력 앞에서 낮아지는 법의 잣대입니다. 진짜 적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입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40분간 읽어내려간 판결문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조차 기적에 가까운 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낀 허탈함과 분노는 단순히 형량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법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리는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논란, 주가 조작, 왜 공동정범이 아닌가?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하지만 동시에 판결문 곳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방조는 맞지만 공모는 아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장을 빌려줬더니 수익이 생겼다는 기적의 논리.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주가 조작범들은 앞으로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고 역할을 명시적으로 나눈 뒤에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느 범죄자가 그렇게 증거를 남길까요? 두 번째 논란, 무상 여론조사. 왜 무죄인가? 그래서 매일매일 윤석열 쪽에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해서 3월 거의 한 20일경에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을 받아올게. 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론조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정치적 자산입니다. 대가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권력, 영향력, 공천, 이 모든 것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다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김종인, 이준석, 지상욱, 함성득. 모두 윤석열 후보를 당선 위에 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재판부는 또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명태균의 청탁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을 뻗치면서 공식 절차를 생략하겠습니까? 형식은 갖추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권력형 범죄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논란, 통일교 금품. 왜 일부만 유죄인가? 김건희 씨는 통일교로부터 샤넬강을 2번 받았습니다. 2022년 9월에 1번, 7월에 1번. 재판부는 7월에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 차이는 1년의 범죄로 보는 것이 판례다. 그런데 왜 하나만 인정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가장 명백해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할 수 없으니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만 골라서 유죄를 준 것이라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네 번째, 초범이라서 정상 참작?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축으로 오인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 김건희 씨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법망을 빠져나가며 의혹에 휩싸여 왔습니다. 반성? 재판 중에도 그녀는 샤넬 가방 수수를 극구 부인했고 증인의 진술을 위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반성한다고요? 이 판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첫째, 특검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해서 방조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인성 재판장도 판결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둘째,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은 2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 서희건설 매관 매직 사건. 셋째,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중심으로. 넷째, 사법부는 항소심부터 내란 특별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마지막 보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법 앞에 진정 모든 사람이 평등할까요?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가 달라져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법 앞에 진정 모든 사람이 평등할까요?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가 달라져도 괜찮을까요?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의 배우자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